기출문제 공개하는 영상을 작년 5월부터 현재 5월까지 총 14개의 영상을 연달아 올렸는데요. 매달 시험 볼 때마다 거주지와 국내 여행 이 두 주제는 항상 출제됩니다. 99%도 아니고 100%의 적중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린오피입니다. 최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매달 시험을 보러 가는 강사로서 이번 5월 20일 수요일에도 시험을 보고 왔고요. 그때 나온 기출문제들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는 국내 여행이 출제되었습니다. 2번에서는 자주 가는 국내 여행지 몇 군데 얘기해보고 왜 거기 가는 걸 좋아하는지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질문, 3번에서는 여행 가기 전 준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질문, 그리고 4번에서는 유년 시절 경험, 최초 경험, 최근 경험, 비교 및 대조, 그리고 과거 묘사 이 5개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나오는데 각 주제마다 정해진 문제가 있다라는 것. 국내 여행은 유년 시절 경험이 나오기 때문에 어렸을 때 다녀온 여행 경험 하나를 얘기해달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거주지가 출제되었습니다. 5번에서는 가족들이 맡고 있는 집에서의 책임 묘사, 아빠는 어떤 책임, 엄마는 어떤 책임,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되겠죠. 6번에서는 나의 일상적인 책임 묘사, 여러분들께서 학생이라고 하면 공부를 하는 책임으로서 하루를 얘기해주면 되겠고, 직장인이라고 하면 직장인으로서의 책임을 설명하며 보내는 하루를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7번에서는 이 5개 중에서 하나가 무조건 나온다고 했죠. 지금과 같은 거주지 문제에서는 유년 시절 경험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집에서 맡았던 책임이 있었는지, 그랬다면 어떤 책임이었는지에 대해서 말해보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는 공통형 주제로서 미용실이 출제되었는데요. 8번에서는 자주 가는 미용실을 묘사해보라는 질문이 나왔고, 9번에서는 너 혹은 너가 아는 누군가가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머리를 자른 경험이 있으면 얘기해보라는 질문이 나왔고, 10번에서는 현재 너가 다니고 있는 미용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누가 추천해줬는지 등등에 대해서 말해보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픽은 토익이랑 토익 스피킹과는 다르게 문제 은행식의 시험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출문제가 100% 항상 똑같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가 정확히 어떻게 출제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시중에 실제 기출문제가 아닌 누군가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문제들이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10번 문제 유형이 인상적인 경험, 문제 발생 경험이니까 미용실이면 미용실에서 발생한 인상적인 경험 얘기해봐라 이렇게 나올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기출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문제로 스크립트 만들면서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실제 기출문제를 알아보시고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주제 롤플레이에서는 설문지에서 선택한 해변이 등장했습니다. 11번에서는 친구와 함께 해변에 가기 위한 질문 3-4가지를 해봐라. 12번에서는 해변 가기로 한 날 날씨가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으니 친구에게 전화해서 상황 설명 후 대처 방안 2-3가지를 얘기해봐라. 그리고 13번에서는 해변에서 날씨 등등의 이슈로 문제가 있었던 경험이 있는지 말해보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주제에서는 식사가 정말 오랜만에 출제되었는데요. 14번에서는 바쁘게 일하는 직장인들이 주중에 어떻게 식사를 해결하는지, 배달을 시켜 먹는지, 외식을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말해보라는 질문이 나왔고, 15번에서는 채점관이 고급 식료품점에서 음식 쇼핑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 3-4가지 질문을 해보라는 질문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난이도는 4를 했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26년 5월 기출문제를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영상 도입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매달 올리고 있는 이 10몇 개의 기출문제들을 모두 보신 분들이라면 혹시 눈치채지 않으셨나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 바로 시험에서 거주지와 국내여행은 항상 출제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설문지에서 이 두 주제를 선택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설문지 세팅하는 전략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픽을 빠르게 졸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댓글에 링크 그린오픽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셔서 실시간 강의를 구매해 주시면 되겠고요. 비수강생분들에게도 교재를 구매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이 설문지 전략을 공유하니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제 카카오톡 채널 그린오픽으로 문의 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께 5월 기출 관련 어떤 답변하는 꿀팁을 알려드릴까 하다가 아까 7번 여기 거주지에서 유년 시절 경험이 출제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너가 집에서 맡았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해보라는 질문. 근데 이거 좀 답변하기 막막하지 않으세요? 아니, 어렸을 때 무슨 책임 있어? 그냥 밥 먹고 게임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피곤하면 자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실제로 내가 맡았던 책임이라고 할 건 딱히 없지만 뭐 있다고 생각해볼까요? 그럼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같이 해봅시다. 난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내가 하길 원했던 몇 가지 책임이 좀 있었다. 뭐 예를 들면은 내 방을 청소하고 남동생을 돌보고 장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심부름들 있잖아. 그리고 강아지를 케어하는 것. 나는 강아지 먹이를 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그리고 산책시키는 담당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 실제로 강아지 키웠는데, 그럼 강아지 얘기로만 가도 괜찮고, 아니면 나 실제로 남동생 혹은 여동생이 있는데, 그럼 동생들 숙제 도와주고 같이 놀아주는 책임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께서 난 실제로 어렸을 때 강아지도 안 키웠고 남동생 여동생도 없다, 그래서 어렸을 때 책임이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는데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가가 되어서 스토리 하나를 지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야기 하나를 지어낼 거면 다른 주제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할 수 있게끔 지어내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느냐, 바로 재활용하는 게 나의 주요 책임이었다, 이런 식으로 가주시는 겁니다. 내 주요 책임은
배움은 재활용하는 거였다. 처음에는 재활용하는 게 너무 귀찮았다. 그래서 재활용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근데 재활용을 내가 할 때마다 엄마가 나한테 용돈을 줬다. 자, 이런 포켓머니, 용돈이란 이런 키워드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나는 재활용하는 걸 즐겼다. 결국 재활용을 하는 게 나의 습관이 되었고 나는 책임감을 배울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왜 재활용이라는 키워드로 갔을까요? 오픽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공통형 주제에 재활용이라는 주제가 있죠. 그런데 재활용도 유년 시절 경험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너가 재활용한 거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만든 이 하나의 답변으로 거주지가 나왔을 때뿐만 아니라 재활용이 나왔을 때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질문 관련해서 딱히 할 말이 없어서 지어낼 거면 최소한의 스크립트로 최대한의 주제를 커버칠 수 있게끔 답변을 만들어야 공부량을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픽 공부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26년 5월 기출문제를 모두 공개함과 동시에 거주지 유년 시절 경험 답변하는 방법까지 공부해봤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